안녕하세요, 빅튜브입니다. 오늘은 카라반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멋쟁이는 항상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멋쟁이라는 건 아니고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멋쟁이십니다. 자, 첫 번째 큰 단점은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바로 가격입니다. 카라반 비쌉니다.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거의 원룸 수준의 가격이니까요. 실제로 해외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60%에서 70% 정도 가격밖에 하지 않습니다. 허나 운송비에 등록비, 기타 등등 하면은 지금 이 가격이 나옵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직구하신 분의 글을 봤었는데 업체에서 구매할 때랑 가격 차이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셨었습니다. 물론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은 큰 돈이긴 한데 인중부터 시작을 해서 입항하고 부산항 오면 또 수송해야 하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냥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맘 편하게 업체에서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발품을 팔면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카라반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넣어서 수송을 합니다. 하지만 광폭 카라반은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롤 호선으로 수송을 합니다. 롤 호선의 수송값만 약 6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카라반보다 확실히 광폭 카라반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사실 광폭 카라반이 아니더라도 카라반이 그냥 비쌉니다. 그냥 돈덩이입니다. 움직이는 집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냥 비쌉니다. 첫 번째 단점은 비싸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견인차입니다. 우측 상단 카드 보시면은 제가 견인차에 대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견인차 생각을 하지 않고 카라반부터 고르기 시작을 합니다. 저 빅튜브 또한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식 카라반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수직하중을 공부하고 나서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카라반을 점 찍어 넣으시고 이제 계약서에 서명만 한 후 송금만 하면 되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혹시 견인차는 어떤 거 사용할 예정이신가요? 뜨든. 여기서 희비가 갈립니다. 소렌토나 산타페 이상급이면 적어도 500급 이상은 무난하게 견인이 가능하니 상관이 없는데 만약 세단이나 준중형 서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릎과 이마를 탁 치면서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카라반을 어떤 급을 선택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카라반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견인차까지 한 번에 바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몰고 있는 차가 세단이라면 일단 기변을 하시거나 견인차를 한 대 더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산에서는 모하비 견인차가 최고인데요, 키로수가 15만 정도 되면은 가격이 많이 안 비쌉니다. 15만 키로 이상 탄 거 그냥 견인차로 1500에서 1700 정도면 넣어볼 수 있습니다. 견인차도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 문제입니다. 견인차도 있고 카라반도 구매했고 열심히 견인을 해서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허나 아파트 주차장은 너무 낮아서 카라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주변에 주차할 곳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 왔습니다. 어디 조그맣게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지어놓을 수도 없고 이 주차가 정말 골치입니다. 요새 공용주차장은 안 받아주는 곳도 되게 많고 받아준다고 하는 곳은 이미 입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카라반은 대기를 걸어놔야 합니다. 요새 카라반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차장도 카라반이 대기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길 가다 보면 인적이 뜸하고 차도 안 다니는 그냥 그런 도로에 캠핑카하고 카라반이 줄을 지어 쭉 일렬로 주차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와, 저런 곳에 하면 되겠네, 이렇게 간단히 해결이 될 줄 알았지만 또라이 보전법칙에 의해 테러 걱정을 해야 합니다. 카페에 실제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라반의 후미등만 떼어간 겁니다. 왜 후미등만 떼어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아니 나는 CCTV 달아서 감시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번씩 가셔서 확인을 꼭 해야 하는데 이것도 거리가 멀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테러는 적어도 이틀 안에는 발견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오랜만에 가봤는데 테러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범인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에 떨며 주차를 해야 합니다. 사실 카라반을 구입하기 전에 견인차와 주차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카라반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주행 스트레스, 자동차 관리, 연비도 안 나오고 카라반 용품은 또 왜 이렇게 비싼지, 옵션도 엄청 비싸고 카라반 수리비도 나오고 캠핑장 진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너무 많네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카라반 유저로서 카라반을 더 널리 알리고 싶기 때문에 큼지막한 단점 3개만 꼽겠습니다. 카라반이 절대 단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장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카라반이 재산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저와 와이프는 카라반을 구입할지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할지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가격을 알아보니 카라반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하시게 되면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본전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일이 생기거나 출장을 가서 조금이라도 쉬게 된다면 손해를 본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흔히 똥줄이 타는 거지요. 허나 카라반은 시간 날 때마다 출장 나가시면 충분히 본전을 뽑고도 남습니다. 물론 카라반도 감가가 있기 때문에 감가되는 가격만큼은 나야 손해가 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캠퍼의 입장으로서 리조트 회원권의 단점만 자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간 낸 돈이 증발을 합니다. 카라반은 카라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성수기 때 예약 못하고 한 달에 횟수 제한 있고, 그 리조트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만 놀러 다닐 수 있고, 다만 유지비가 안 든다는 점은 리조트 회원권의 장점이겠습니다. 카라반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감가는 당연히 있겠지만 동력이 없기 때문에 감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처음 1, 2년 사이만 감가가 크고 그 뒤에는 감가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 5년만 타다 팔아도 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라반 자체가 가격이 있는 편이니 잘 팔리지 않겠지만 싸고 좋은 매물은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팔리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안 받는 것입니다. 이 장점은 리조트 회원권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저는 캠퍼의 입장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텐트캠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날짜를 잘못 잡아서 7월 장마 때 가서 개고생을 해본 적도 있고, 캠핑 도중에 갑자기 돌풍이 오는 바람에 새벽 3시에 깨서 팩도 맞고 폴대도 부러지고 텐트도 찢어지고 이런 거를 경험해봤습니다. 카라반은 비가 와도 철수가 매우 쉽고 텐트처럼 따로 말릴 필요도 없고, 돌풍이 불어도 팩이 뽑히거나 폴대가 부러지거나 텐트가 찢어진다거나 이런 걱정이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장박 때 폭설이 내려도 그냥 눈만 털면 끝이니 관리가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설치 철수의 용이함입니다. 이것은 리조트 회원권과 비교해보면 카라반의 단점입니다. 리조트 회원권과는 다르게 따로 설치와 철수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캠퍼의 입장으로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텐트캠 시절에는 캠핑장 도착 후 텐트 치고 탑부 치고 기타 용품 다 꺼내고 테이블 의자 설치하고 등등등, 도착을 했는데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캠핑장 도착 후에 설치를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설치야 캠핑장 도착해서 들뜬 마음에 하면 1도 힘들지 않습니다. 다만 전 애기가 둘이기 때문에 혼자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한다면 사실 설치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철수입니다. 설치는 대충 막 던지면 그냥 펴집니다. 이거는 공감하실 겁니다. 허나 철수를 하려면 이 던져놓은 것을 다 일일이 접어서 정리를 해서 다 넣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철수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저는 무조건 쉬지 않고 2시간 이상은 철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8시쯤 일어나서 9시까지 밥을 먹고 2-3시간 정도 치워서 12시 전으로 퇴실을 했습니다. 집에 가면 힘이 쫙 빠집니다. 이 트렁크에 있는 짐을 다시 집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피곤을 풀려고 간 건지 피곤을 얻으려고 간 건지 캠핑만 갔다 오면 회의감이 듭니다. 거기에 만약 비까지 왔다고 하면 그냥 넉다운입니다. 비는 다 맞아 젖은 상태고 차는 난장판이며 젖은 텐트는 말려야 하는데 시간은 안 나고 집에서 말리자니 거실은 작아서 피칭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단점만 말하니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캠핑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캠핑을 하게 되면 사실 힘든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조건 캠핑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캠핑 적극 추천합니다. 어떨결에 캠핑 홍보가 되었는데요. 카라반은 그냥 테이블 접고 어닝 접고 카라반을 견인차에 연결해서 집에 오면 끝입니다. 다만 주차를 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요. 집으로 갖고 오는 짐도 별로 없습니다. 남은 음식이나 옷가방, 아이스박스 이 정도만 갖고 오면 됩니다. 네 번째 장점은 자유로움입니다. 이건 텐트캠과 리조트 회원 둘 다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내일 경주를 여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허나 제가 구매한 리조트 회원권의 시설이 경주에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경주 가서 놀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숙박을 잡자니 돈 날리는 것 같고, 그래도 애들이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경주에 숙박을 잡습니다. 바로 옆 동네 구미에는 제가 구매한 리조트 회원권의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고 가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경주에다 숙박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카라반이 있다면 그냥 인터넷으로 공용 화장실 하나 검색을 해두고 카라반 끌고 와서 대충 공터에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전에 조금 서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경주에서 마음껏 관광을 즐긴 다음 카라반으로 복귀할 때 장만 조금 봐온 다음에 카라반에서 캠핑을 즐기면 됩니다. 카라반은 관광과 캠핑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카라반의 제일 큰 메리트 같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입니다. 성수기 때도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하면 정말 박 터지고, 숙박을 예약하려고 하니 뭐가 이렇게 비싼지, 그런데 또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라반 있으면 그냥 발전기 하나 들고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는 곳에 가셔서 그냥 자리를 피시면 됩니다. 그럼 여름 휴가를 아주 재밌게 놀다 올 수 있습니다. 동해에는 이런 공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멋쟁이시기 때문에 제가 장점을 더 하나 적어봤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이 정도 장점이면은 카라반 구입할 만하지 않을까요? 이상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